여름엔 쿨노래죠. 어쨌든 자, 신나게 또 썰어보겠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오늘은 또 어떤 영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역시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경찰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주한 운전기사 김 씨의 행방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가 좋아하는 봉준호 월드로 좀 잡아봤어요. 네, 그리고 봉준호가 좋아하는 JTBC 우리 기자들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그 기생충 영화를 빗대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 부자인 이선균 가족, 가난한 송강호 가족을 빗대서 보편 지원이 맞느냐, 선별 지원이 맞느냐, 뭐 어떤 게 맞느냐 논쟁을 벌인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어느 평론가의 말을 좀 빌리면 그 두 사람의 입장차가 아주 명징하게 직조된 장면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한번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맞는지 직접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직접 보시죠.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집에 쏟아져요. 야 기호야 창문 닫아 창문. 그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잠이 안 온다, 오빠. 그러니까 그만하고 들어와 임마.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자. 글쎄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자, 어쨌든 그동안 뭐 지나치게 네거티브 싸움을 통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토론도 뭐 그런 모습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생충 논쟁은 그나마 정책의 영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캠프 측에선 어제 저 논쟁이 크게 나쁠 게 없었다. 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도 뭐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자평하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보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00만 명 영화, 또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를 통해서 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좀 쉽게 좀 비판을 한 지점이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이렇게 공략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좀 반응을 했죠. 오늘 하태경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입니다. 자, 이선균 가족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월 8만 원 받으려고, 그래서 기본 용돈 받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높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토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캠프 입장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기본소득, 뭐 기본 금융 이런 기본 시리즈가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다라고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내 경쟁자들에게. 네.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야말로 기생충 영화를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홍보를 해왔는데, 자, 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죠. 보신 것처럼 조여정 탤런트입니다. 그 기생충 영화에서 이선균 씨 와이프, 부인으로 나오는 네. 저 모델을 기용해가지고 경기도에 재난 기본소득 TV 광고를 했어요. 참고로 이 TV 광고 7억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뭐 이 때문에 또 너무 돈을 많이 쓴 거 아니냐. 그 돈이면은 기본소득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 측에서는 적절한 홍보 비용이었다라고 반박을 한 게 있고요. 자, 또 하나 올해 초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인데요. 뭐 저도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좀 총망라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 보면 첫 장의 제목이 바로 기생충과 기본소득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몇 구절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기생충이 전하는 경고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처절한 절규라며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페이지, 이 장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은 기생충의 그 기후나 기정이 저 최우식이나 박소담 배우죠. 자, 청년 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기성세대는 저런 청년 기본소득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생충 영화가 자주 정치권에서 활용이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영화고 또 1000만을 돌파했고 너무나 국위선양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한국 사회 빈부격차, 계급 사회, 뭐 가불관계 이런 걸 날카롭게 묘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보신 것처럼 기생충 영화가
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또는 옹호하는데 동시에 사용이 되는 좀 중충적인 텍스트로 익히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영화가 뭐 잘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참고로 봉준호 감독 얘기하니까 또 다른 영화가 생각이 나죠. 바로 설국열차. 그 설국열차와 기생충 둘 다 우리나라의 어떤 계급투쟁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겁니다. 네. 참고로 둘 다 계급투쟁을 다루면서 공간적으로 묘사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계급투쟁을 그 앞으로 직진하는 수평적으로 다뤘고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계급투쟁을 위아래로 싸우는 수직적으로 다뤘다. 뭐 이런 분석들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영화 평론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 예전에 영화 기자를 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참고로. 예. 뭐 어쨌든 간에 자, 최근에 이 설국열차 왜 가져왔냐? 최근에 또 윤석열 전 총장 부정식품 발언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 다시 한번 화제가 됐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 영화 본 뒤로 사실 양갱을 잘 못 먹습니다. 그 성분이 그 영화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800만 넘게 흥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양갱이 덩달아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싸가지 가서 극장 가서 먹어라, 극장 안에서 먹어라, 뭐 이런 기사들도 많았는데 왜 그러냐? 그 장면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왕 나온 김에 바로 그 영화 극 중에 보시면 저렇게 주인공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양갱이 이걸 저 굳이 바퀴벌레들 절지동물이죠. 저 대량의 바퀴벌레로 저 양갱처럼 비슷한 극 중에서는 단백질 블록이라고 나오는데요. 저걸 먹는. 그러니까 당시엔 저기 스포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좀 한 10년 정도 된 영화이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식사 시간인데 굳이 이 영상을 가지고 오신 건 다이어트에 도움되라고. 참고로 이거는 불량식품에 더 가깝습니다. 부정식품. 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설국열차 같은 영화 속 세상이 펼쳐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니까요. 앞장서 주길 바라겠고요.